네, 안녕하세요. 네, 15회 변호사 시험 대비를 위해 가지고 변호사 시험 합격 전략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메가로이어스에서 공법을 가르치고 있는 류정모라고 합니다. 자, 내용 소개, 변호사 시험 키워드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가오는 15회 변호사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제가 올해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원래 이공계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다 과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좀 약간 방황을 하고 과학의 길을 떠나가지고 변리사 공부를 좀 했습니다. 변리사 공부를 하다가 또 이제 한 상병 때쯤 이제 1차를 합격을 하고 병장 때 바로 동차 2차를 떨어지긴 했지만은 법 공부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연대 로스쿨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대 로스쿨에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6회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첫 직장은 율촌이라는 곳에서 이제 일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기업 법무, 조세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행정 관련된 업무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을 또 개인적으로 좀 해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법률 번역하는 것도 도전을 해봤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지금은 지넨리 법률 사무소라는 곳에서 이제 파트너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넨리에서 이제 환경 사건 많이 하는데 꼭 환경뿐만 아니라 조세, 산업안전, 노동 이런 다양한 사건들 저는 이제 행정 쪽 위주로 그 실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자, 14회 변호사 시험 이제 2달 전에 이제 3달 전에 이제 응시를 했죠. 변호사 시험의 핵심 키워드 14회 변호사 시험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의 변호사 시험과 이번 14회 변호사 시험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한 문장으로 이걸로 표현합니다. 풍부한 포섭의 종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헌법 공부 열심히 안 하잖아요. 일단 저는 열심히 안 했습니다. 7법 중에서 단언컨대 가장 압도적으로 열심히 안 했고요. 열심히 안 한 게 나름 근거가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안 한 게 이유가 있잖아요. 왜 우리는 헌법을 공부를 열심히 안 할까요? 예를 들어서 민법은 배점이 높다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나머지 5개 법보다도 헌법이 가장 뒤로 밀려나는 이유. 헌법을 보통 우리 얘기할 때 소설 쓰기 싸움이라고 합니다. 소설 쓰기. 그럼 뭐예요? 이 법률, 이 공권력의 행사, 이거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거 물어보면은 위헌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평소에 안락사, 존엄사, 사형제도, 낙태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논거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10줄, 20줄 되는 아름다운 표현들을 한 다음에 보니까는 이것은 좀 과하니까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돼서 위헌입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사례형이든 기록형이든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이거 공부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공부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날 시험장에서 내가 평소에 좀 생각했던 시사 이야기가 나오길 빌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그날 가서 글짓기를 소설을 잘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초기 변호사 시험은 그게 좀 더 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변호사 시험이 이제 점점 진행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변별력이 없더라. 라는 식으로 해서 문제에서 논점을 많이 물어봐서 압축적으로 서술하도록 문제 스타일이 변하면서 소설보다는 이거 그래서 청구기간 준수했는데요. 이거 그래가지고 직접성, 현재성 인정되는데요. 해서 명확한 답이 있는 내용들을 짤막하게 쓰는 걸로 스타일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도 변시 13회 문제를 보면은요. 재산권을 이제 침해를 했는지 검토를 해봐라. 30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막상 논점은 뭐 평소처럼 별거 없었습니다.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반한 것 같고 과잉 금지 원칙 위반한 것 같고 하면은 여기서 글 어떻게 써야 돼요?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란 무엇인가? 쓴 다음에 이것은 예측 가능한가? 대강 예측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10줄씩 막 써야 됩니다. 과잉금지 원칙 가면은 이렇게 해서 아무리 토지가 뭐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어쩌고 하면서도 10줄, 20줄 여전히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변시는요, 이 위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기본권을 막 3가지를 쭉 쓴 다음에 거기서 뭐가 가장 주된 기본권이냐, 뭐 직업의 자유죠. 직업의 자유를 쓰고 법률 유보의 원칙 쓰고 과잉금지 원칙 쓰는데 과잉금지 원칙의 대상이 되는 게 2개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과잉금지 원칙 2번 써야 되잖아요. 이 모든 내용들을 35줄 안에 다 쓸 수밖에 없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길게 쓰면 안 되죠? 성의 있게 쓰면 안 되죠? 제안했습니다. 제안했습니다. 기본권 직업 선택이 제일 중요하네요. 법률 원칙 이거 위임 범위 벗어났는데요. 과잉금지 원칙 1번 좀 심해요. 2번 좀 심해요. 이렇게 날림으로 써야지 문제를 다 우겨 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변화된 문제 패턴을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건 이런 거죠. 이 똑같은 내용을 70.어치도 쓸 수 있고 35.어치로 압축적으로도 쓸 수 있고 2가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 최고입니다. 최고인데요. 그 최고인 분들은 보통 1100점이 넘으세요. 자, 작년 변시 오리엔테이션을 얘기했는데 변시 점수 잘 받아서 어디 쓸 데 없고요. 합격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풍부한 포섭을 위해 가지고 상세하고 아름답게 문장을 쓰는 것도 굉장한 공부 시간이라는 리소스를 잡아먹기 마련인데 그런 능력을 더 이상 별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한 판례로 답을 맞추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민영사에 집중하는 식으로 전략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14회 헌법의 인상이었습니다. 자, 다음 행정법 어떨까요? 행정법. 행정법은 뻔한 쟁점을 생소하게 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생소한 쟁점을 생소하게 내는 것도 있었어요. 이제 자녀지 청구 관련해가지고 15점 정도 분량이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제 기준으로는 불이탑니다. 제가 현역이라도 그거 통백을 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로는 어차피 남들 다들 1100점 넘는 친구들 말고 우리와 합격을 경쟁한 친구들은 다 백지를 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럼 변별력은 어디서 생길까요? 변별력은 뻔한 쟁점을 잘 써야 됩니다. 잘 쓴다는 게 그렇다고 뭐 아름답게 길게 쓰지 말고 정확하게 틀리는 부분이 없이 쓴다. 길이는 중요하잖아요. 답을 맞춰야 됩니다. 교육소관청은 갑에게 금지 해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거 이제 예방적 금지 청구라는 쟁점이었죠. 저 작년에 이제 수업 들으신 분 제가 이거 숙제로 내가지고 답안지 쓰게 시켜가지고 답안 맞춰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냥 이렇게 문제를 내버리면 이게 예방적 금지 청구인지 모르겠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럼 이게 그렇게 많이 안 중요했을까? 라고 했으면은 변시에도 한 번 나오고 변시 모의고사에서도 한 번 나왔습니다. 2번 정도 나왔으면은 제 암기장 기준으로 이제 얘가 별표 2개짜리 쟁점이거든요. 예방적 금지 청구가 되냐라고 물어봤으면은 답안지를 쓰는 친구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 예방적 금지 청구를 생각을 못하는 게 문제였었습니다. 2번째, 수소법원이 수용재결의 하자에 대해서 심리 판단할 수 있을지. 선결 문제가 행정법에서 중요하지 않나? 라고 논쟁의 여지가 없죠. 선결 문제는 특이급 쟁점입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답쓰기 어려웠을까요?
우리 성별 문제는 맨날 부당이득, 반환청구, 국가배상 이 두 가지만 맨날 물어보니까는 갑자기 땅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청구를 하라고 하는 새로운 패턴이 나오니까 적응을 못하고 대응을 못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답을 쓰려면 어떻게 썼어야 했을까요? 답을 맞추려면은요, 이 뻔한 쟁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당연히 요거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로 물어봤어도 뭐 부당이득처럼 해야 됩니다라는 걸 집어서 미리 예측은 할 수가 없지만은 선결 문제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박혀 있었으면 처음 보는 패턴임에도 당황하지 않고 아 유무효가 선결 문제인 경우구나 라고 해결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뻔한 쟁점을 생소하게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대답하려면 뻔한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뻔한 쟁점 잘 알고 있고 생소한 쟁점 잘 알고 있으면 좋겠죠. 좋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 1100점 넘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뻔한 쟁점을 많이 반복해서 보아가지고 정확하게 맞추려면은 안 뻔한 쟁점은 시원하게 제껴야 됩니다. 틀릴 거는 틀려야지 맞출 거는 맞출 수 있다가 제 강의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올해 15회 변호사 시험은 이제 제 스타일로 어떻게 강의를 할까 간략하게 보면요. 일단 올해 초에 2월에 그 헌법과 행정법 모두 기본 강의를 마쳤습니다. 이 기본 강의는요, 저희 이제 헌법은 고대 김하열 교수님, 그리고 행정법은 고대 함영호 교수님의 이제 교수님 책으로 교재로 이제 기본 강의를 했고, 이제 교수님 기본 책으로 하되 이제 전 이제 수험 법학을 하는 장사꾼으로서 이 교수님의 책 중에서 무엇을 우리가 수험적으로 필요하고 무엇이 이제 학술적인 내용인지를 명확하게 분리시키는 것이 제 기본 강의의 주된 쟁점,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저로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서도 필요한 내용만 쏙쏙 빼서 공부를 하자. 기본 강의의 주된 내용이었고요. 이제 4월 초중반에 헌법과 행정법 선택형 이제 수업을 하고, 그다음 이제 5월 말 6월 초에 헌법과 행정법 연강으로 이제 동시에 모두 진행을 합니다. 이 사례 강의, 암기장 강의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 강의 중에서요, 딱 하나만 들어야 된다라는 시간상 상황이시면요, 이 사례 암기장 강의만 들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최신 판례 뭐 찌라시만 제가 드릴 건데 그거나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강의는 이 사례 암기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형 강의하고 진도별 모의고사를 하는데 이 진도별 모의고사는 약간 텀이 있어요. 헌법 먼저 하고 민사를 한 다음에 행정법으로 돌아오나 이렇게 알고 있어서 텀이 이제 9월과 10월 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파이널 강의, 파이널 강의를 하고 최신 판례는 아마 7월, 8월 정도에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6월에 원포인트 레슨이 있고 기록형 실전 연습 2회씩 3번, 총 6번의 기록형 모의고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요거 기록형은 제가 문제를 출제를 직접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공법 실무가가 직접 만드는 기록형 진도별 모의고사까지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기본 강의부터 이제 모든 공법 풀 커리큘럼을 모두 소화하게 되었습니다. 교재는 이제 제 암기장이 지난주에 이제 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 서점, 그리고 뭐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에서 다 구하실 수 있으실 거고, 선택형은 아마 이북을 일단 내는데 종이책은 아마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기록형 최신 판례 종이로 내고, 사례집이랑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는 아마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사례 강의에서 제 사례집 책이 뭐 1000페이지짜리 없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도록 제가 문제랑 답을 다 정리를 한 PDF로 이제 한 몇백 페이지짜리 PDF를 드리니까는 뭐 그것만 보셔도 사례집을 대체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 강의 변호사 시험 적중률 90%에 도전합니다. 100% 아니에요. 90%예요. 왜냐? 100%를 도전하려고 하면은요, 양이 끝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나요? 틀릴 건 틀려야 돼요. 틀릴 걸 틀린 대신에 맞출 거는 반드시 맞춰야죠. 제가 작년
강의 시작할 때 이 말 그대로 했거든요. 이 말을 딱 던지고 제 암기장이 헌법 130페이지, 행정법 150페이지 이렇습니다. 심지어 글자도 크고요. 자간도 막 넓고 펼쳐보면은 텍스트 얼마 안 돼요. 자, 95% 적중했습니다. 자녀집 빼고 그 내용, 시중 암기장 반도 안 되는 내용에 95% 적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 강의의 목표였고요. 그래서 저는 제 답은 이제 60점 달성을 위해 가지고 최소 시간을 투입하자. 70점은요? 아니요. 그런 분들 여기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어떻게 하면 가장 적게 공부하고 60점을 맞을까? 그래서 적게 공부하면 어떻게 해요? 놀아요? 아니죠. 남는 시간에 민영사 공부하시지. 공법의 시간을 가장 적게 쓰고 60점을 달성하자가 제 강의 목표입니다. 이제 저는 사례형이나 기록형이나 강의를 하면 언제나 실제 CBT 화면에 분량에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실전 답안을 언제나 같이 드릴 거예요. 제가 수험생 때 이거 왜 안 해주나 싶었거든요. 왜냐면 사례집이나 사례집 그 절대로 답안지 분량 넘칠 수밖에 없게 쓰잖아요. 왜 그러실까 했는데 제가 강사가 되고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실전 답안 따로 만드는 거 힘든데 어떻게 해요? 저는 해야죠. 그래서 같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주도입니다. 제 수업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자, 내용 배웠지? 이 내용 당장 문제 풀어보자. 지금 방금 들었으니까 기억나잖아. 어때? 풀어지지? 해서 언제나 이론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당장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드리는 문제풀이 주도형 강의입니다. 물론 뭐 다음 달 되고 그 다음 달 되면 이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문제를 못 풀게 되겠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춰본 경험이 있어야지 그냥 이론 듣고 아, 예,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 들어보고 2달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백지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답을 맞출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까먹고 다시 만들고 까먹고 하면은 뭐 기본 강의, 사례 강의, 파이널 강의 이렇게 3번 기억하고 잊어버리고의 과정을 하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공법 전범위 풀 커리큘럼을 이제 올해부터 소화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변호사 시험 학원에서는 아마 저랑 우리 학원 강성민 변호사님 말고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법 전범위 모두 소화하는 강의 올해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합격 메가로이어스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뭐 저는 이제 도파민 중독이라 가지고 항상 핸드폰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제 메가로이어스 공지사항 보면 이제 단톡방이나 뭐 이메일 이런 거 있는데 질문하면요 아마 제가 강의나 이런 다른 일정 없으면 바로 칼 답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격해서 일단은 뭐 저는 모든 힘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